저는 오늘 그냥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부분 중에서 글로벌 우주 시장을 어떻게 뚫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우주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지금 여기에 596조 달러이기 때문에 뭐 한 700조가 넘겠죠. 7, 800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나라 우주 시장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시장에서 전 세계 우주 기업이 얼마나 많냐면 한 12,00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메디슨, 우주에서 약을 만드는 거, 우주 공간에서 3D 프린팅을 가지고 스페이스 매니팩처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셀룰라이 자체에 필요한 연료를 주입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전 세계 700조, 800조 시장에서 그 12,000개, 13,000개 넘는 그런 회사에서 컨택은 어떻게 그게 1%가 들어갔느냐?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매출 12,000개, 13,000개 우주회사 중에서 연매출 1,000억을 내는 스타트업들이 1%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뭐 하냐? 어디 나가보면 항상 IR의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우리 얼마나 투자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예요. 지금은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중요하죠. 투자 중요한데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하게 뭔가 하지 않으면 우주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작년에 많은 우주 기업에 투자를 하고 했지만 그 회사가 의미 있는 매출을 낼 것 같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래만 보고 꿈만 먹고 사는 세대는 지났다.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면 투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제주 창조와 동일하게 저희가 10년이 됐는데 5개 회사가 만들어지고 2개가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하고 위성의 카메라 만드는 회사까지 그렇게 회사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의 먹거리가 해외에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갔습니다. 뭐 해외 우주 전시회도 참여도 했고 저희가 유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협력, 심지어는 사회 공헌할 때, 그러니까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사실 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기업들도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월을 지나왔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회사들하고 자주 만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우주 전시회 28회 이상을 참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패널 토이랑 스피커로 발표하는 것까지 하면 아마 35회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해외 고객사가 한 160개 정도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주관하는 국제 우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에 열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대전에서 열었는데 불과 한 3, 4주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41개국에서 3,500여 명 정도가 대한민국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그 ISS는 제가 과기부나 우주청에 한 5, 6년 전부터 요청을 했지만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매년 4억을 투자해서 만들었고 그 3년 만에 41개국 3,500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정부가 이제 계속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3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노력과 좀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듯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앤아웃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글로벌 기업을 우리 국내로 유치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의 투트랙 전략이 정확하게 없으면은 사실은 글로벌 전략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저희가 유치를 했던 ISS 2025라고 하는 대전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주청부터 해서 방사청, 그 다음에 국정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다 오셨고 내년에 저희 목표는 이제 VIP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 6월 셋째 주에 이제 VIP분을 모시고 민간이 주최하는 국제우주 컨퍼런스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저희 다음 목표입니다. 사실은 글로벌 전략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인앤아웃 전략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인력과 자본과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인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국내 대학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위탁 과제를 저희가 1억짜리를 하나 드리면 저희는 석사과정생 2명을 뽑아서 쓰라고 그 학생들 한 명당 3천만 원씩 해서 1억 6천을 드려요. 그리고 6천만 원은 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택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도 동의가 돼야 되고 학생도 와야 돼요. 둘 다 서로가 좋아야지 그 학생들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라도 노를 하게 되면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6천만 원은 대한민국에 그냥 인재를 위해서 투자했다 생각하고 이제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렇듯이 우주 인력이라고 하는 자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력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아예 우리 과제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2년, 3년 동안 키우자.
그리고 우리 조직 문화도 알고 이미 필드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주기 때문에 우리 회사로 입사를 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를 저희가 실제 우주 현장에 데리고 갑니다. 저희 위성 발사할 때 스페이스X 발사에 데리고 가고 싱가포르 그리고 각각에 있던 벨기에 쪽의 우주센터 이런 데를 직접 가서 다음 차세대 대한민국의 우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또 양성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자체, 특히 지금 이제 요 발표와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본사가 대전에 있고 저희 에이시안 스페이스 파크는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셋1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컨택과 컨택의 자회사인 카메라 만드는 컨택 스페이스 옵틱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대전 시장님 설득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제비가 아마 3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대전 시장님하고 몬트리올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년제로 위성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풀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자체 내에 있는 기업이 그게 인볼브가 돼서 다시 산업 전체적인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에 원타임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블하게 그 산업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경년제로 올리겠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제주 스페이스 파크인데 자 사실 오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7,000평 좀 넘죠. 한림 쪽 근처에 이제 저기 땅을 사서 했는데 아마 지사님 보셨을 때는 안테나가 한 2-3개 정도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저희까지 해서 한 5개국에 있는 이제 국제 우주 기업들의 지상국 시스템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통신, 그다음에 양자 암호화 통신하는 컨텐트 커뮤니케이션 페이로드까지 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 여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를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에 그 룩셈부르크 랜딩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달라스에 회사가 하나 있고 룩셈부르크도 하나 있습니다. 이사 모델을 하나 보면 근데 우주사이긴 하지만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빅 인큐베이션 센터라고 하는 것을 EU 20개국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사라고 하는 것은 EU보다 먼저 생긴 곳인데 그 빅 인큐베이션 센터에 1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들이 180개 우주기업만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이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 레비뉴 자체는 실제 113밀리언 유로가 되고 210밀리언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투자 대비 매출이 나쁘지가 않죠. 근데 저들 기업 중에서 지금 이미 상장된 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나라에 그냥 찍으면 돼요. 노르웨이 가고 싶다, 프랑스 가고 싶다, 벨기에 가고 싶다 찍고 내가 뭐 IR하고 그랑트몰이 10만 유로, 20만 유로 받고 4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탈레스 알레니아라든지 에어버스를 바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에 영국 정부로부터 제가 한번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어떤 얘기가 하고 있냐, 브렉시트가 되고 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금융 자체는 이제 룩셈부르크로 넘어가 버렸고 딥테크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럴 만한 기업들 다시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영국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유럽 애들이 영국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봤더니 아시아인데 아시아 보니까 될 만한 놈들이 한국하고 일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해줄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그 존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국형 실리콘밸리를.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 일만큼 주고 사람 이렇게 연기시주고 하겠다 해서 제가 관심 없다 했어요. 우리 회사 돈 많고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자, 내가 한 나라에 가려고 하면 최소한 7년 정도의 연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줄 수 있느냐예요. 지금 스타트업 대표님들 똑같을 거예요. 사람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사실 사람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에서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 보장 없이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유럽 우주청은 굉장히 그런 것들 환경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장님들이나 아마 제주창조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부분의 유스 케이스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대단합니다. 일본 애들은 아시아의 우주 기업들 다 벌어놓고 그 나라의 모든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일본 정부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한국 대표로 가가지고 하는데
포스트를 다 붙여놓고 모든 정보를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부분은 항상 제가 어디 계약 가서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컨택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한테 0.9%에 들어갈 수 있는 통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레미 맥비키 한 이 얘기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0.1%를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길목을 잘 들여다보면 최소한 우리가 0.9%의 그 길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비즈니스적인 어떤 통찰을 가진다고 하면, 지금 이 제주 창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대표님들도 충분히 그런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빨래방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 제주도에서 중소형 숙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탁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많이 디벨롭을 해서 서울에 있는 B2B 쪽에 세탁업을 하고 계신 좀 큰 스타트업 쪽에 라스라고 그래서 런드리 에이저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지금 공급도 하고 있는 그런 형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창경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어떤 시작점을 갖다 참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봤을 때 그런 숙박 사업자 대상으로 제품 공급하는 것과 또 버려지는 제품들을 가지고서 리피트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처럼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서 버려진 린넨 타월들을 가지고 재생을 해서 다시 실을 만들고 그런 제품들을 갖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점도 발견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사례로서 이부자리하고 했을 때인데, 저기 보시면 협약하신 분들이 한 7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성장하게 된 게 어떤 하나의 힘, 한 명의 어떤 잘남으로서 된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어떤 콜렉티브 임팩트 관점에서 하나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도와주시고 협력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런 작은 문제지만 한 번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안 쓰시는 이불들 이부자리랑 같이 잘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거 육지로 보내가지고 파쇄해서 다시 이제 성형을 갖다 하고 이불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밸류 체인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 밸류 체인에서 보시면 제클린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밸류 체인을 다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컨트롤하고 저걸 갖다가 시스템으로 지금 팁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기업의 어떤 작업복이라든지 호텔에서 쓰고 있는 피복류를 갖다가 아니면 린넨류를 다 소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저희가 다시 이제 수거하고 세탁하고 파쇄하고 하는 그 과정을 다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얻었다고 보면 되는 게, 여기서도 좀 나오겠지만은 실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신타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켓 시어가 한 40% 정도 되는데, 미국에 있는 제조업들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작업복을 렌탈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재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피복류라든지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지금 삼성중공업 쪽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버려지는 지금 작업복을 갖다 저희가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그 다음에 이제 롯데라든지 여러 지금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버려지는 어떤 베딩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서플라이로 해가지고 공급도 해드리고, 버려지지 않고 저희가 다시 원료화 시켜가지고 재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다가 지금 이제 텍스타일 레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항상 이걸 갖다가 한국에 있는 제주에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주도에 예전에는 보이는 것처럼 호텔에서 그냥 저희가 세탁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동복리라는 저 위치에서 세탁해서 끝내지 않고 파쇄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파쇄하게 되면 솜이 되니까 그 솜을 가지고서 제주에서 쓸 만큼의 실을 갖다가 뽑고, 제주에서 쓸 만큼만의 실을 가지고서 제주에서 쓸 만큼만의 원단이라든지 타올을 만든 다음에
다시 호텔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제대로 선순환돼서 구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라든지 오키나와 그다음에 뭐 대만, 발리 같은 곳에 저 솔루션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전에는 동북리에서 저걸 갖다 그냥 소각하는 기능에 멈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동북리에서 나오는 저는 에너지라든지 전기 그다음에 폐열을 가지고서 저 사업을 갖다가 제주에만 이제 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아이디어를 갖다 내고 좀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제품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재생만 하고 폐기물만 수집하고 그런데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 섬유 쪽에서의 어떤 문제점 차원에서 봐서 그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든지 그다음에 EPR 같이 그 보증금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의류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다시 이제 보증금을 받고서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작게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화이트 기반의 면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저희가 원료를 만들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더 많은 그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검정색 옷이 제일 많고 뭐 여러 가지 컬러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다 분류하고 또 성분을 갖다가 혼용률 같은 걸 다 참고해가지고 각각의 원료를 갖다가 저게 다 가지고서 다시 이제 파이버 투 파이버 형태로 다시 좀 옷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일하면서 느낀 게 제주라는 곳이 원래 좀 좁고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특히 협력을 함으로써 생기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력과 그다음에 나눔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